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9일 정오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국회 청문회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폭로했던 남북 간의 비밀합의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논란이 정리가 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박지원 씨는 가짜라고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정부 고위직 출신이 가져와서 폭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바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주호영 씨가 폭로한 그 남북 비밀 합의서는 진짜입니다. 그 진짜로 제가 확인해 간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7월 27일로 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날짜가 확정된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 며칠 전이었습니다. 정부 고위직 출신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좀 만나자고. 그래서 시내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시절부터 이 김대중 정권과 현대그룹이 공모해가지고 5억 달러, 그 중에 5천만 달러는 물건입니다. 5억 달러의 금품을 북한으로 보낸 사건에 대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취재를 해왔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만나자 걱정을 했습니다.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 되면은 국정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걸 막아야 된다. 라는 걱정을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박지원 씨 같은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면은 우선 우방국과의 정보 협력이 안 될 것이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가 이분이 당신이 모르는 남북 간의 비밀 합의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그 문서를 읽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것까지 꼬치꼬치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제가 보통 이런 취재를 할 때 저는 메모를 하지 않습니다. 메모를 하면 상대방이 좀 경계심을 갖게 되니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녹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합의서, 읽어본 바가 있는 합의서의 내용을 제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메모를 했습니다. 이 메모를 한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악필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부터 25억 달러를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으로 제공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적 차원에서 5억 달러를 제공한다. 상보의 뜻을 받들어 송호경, 박지원 4월 8일, 2000년 4월 8일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 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에 김정은에게 약점 잡힌 바가 된다. 약점 잡히면 이런 비밀 문서를 북한이 갖고 있으니까 일종의 채권자가 되어 가지고 25억 달러 5억 달러 합치면 30억 달러인데 그 중에 5억 달러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25억 달러 분에 대해서 왜 안 주느냐 라고 압박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이 일종의 비자금, 이 회계상에 드러나지 않는 자금이 상당한 액수가 있으므로
그것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박지원 씨의 국정원장 후보는 반드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 끝을 저지가 돼야 된다 하는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흥미를 가진 것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월간조선이 대북 송금 사건을 폭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기사를 쓴 언론 매체고, 제가 편집장으로 있을 때 부하들을 독려를 해가지고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하고 추적하도록 해서 월간조선이 아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은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비밀 합의서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특검 내지 검찰 조사에서도 이 존재가 드러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이게 통합당에서 이 사본을 입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본을 입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메모한 이 용지가 무슨 용지냐 하면은 제가 수첩에 메모한 게 아니고 프린트한 기사 프린트 2020년 7월 20일자 제목도 주호영 북이 원한 대로 다 해준 박지원 그게 국정원장 전문성이라는 제목의 조선닷컴 프린트입니다. 요 프린트의 뒷면에 제가 이런 메모를 했는데, 이 주호영 씨 기사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월 20일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북한과 뒷거래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업적이 국정원장의 전문성이라는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가 전날 박지원 후보자에 대하여 적과 내통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하니까 주 원내대표가 재반박한 것이 북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박지원 그게 국정원장 전문성이냐라는 제목의 기사로 실렸고, 이것을 프린트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뒤에 제가 비밀 합의서 내용을 메모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월 26일 청문회를 하루 앞둔 날 통합당이 그 비밀 합의서의 사본을 입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며칠 전에 제가 메모했던 것과 내용이 같아요. 핵심 내용이 같습니다. 문장이 다소 틀린 경우는 있지만 핵심 내용은 같아요. 5억 달러 인도적 명분으로 지원한다. 25억 달러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으로 준다 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이 아니라 참 사본이죠. 원본의 사본. 이게 결국 주호영 씨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 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 부문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메모했던 것과 비교해 보니까 핵심 내용이 같습니다. 제가 메모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2000년 6월부터 25억 달러를 투자 및 경제협력 차원으로 제공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적 차원에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딱 일치했습니다. 일치했다는 것은 뭐냐?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두 개의 각각 다른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은 그게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렸는데 그 40여 분 전에 이건 기록으로 제가 특종을 했다는 걸 남겨놓기 위해서 조갑제닷컴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비밀 합의서가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밀 합의서가 있었다. 북한에 30억 달러 제공 미략. 요게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0년 4월 8일자 남북 간 비밀 합의서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북경에서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을 논의하던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한의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송호경이 서명한 미략이다. 이 문서는 김대중 정부가 국회나 국민에게 공개한 적이 없고 2003년 대북 송금 수사 때도 제출된 적이 없다. 핵무기를 개발하던 적과 비밀 합의를 하고 3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고 집행하면서도 그 내용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속인 것은 국가 반역죄에 해당할 것이다. 문서에 쓰인 용어와 맞춤법이 북한식이다. 이는 북한 측 주도로 작성되었음을 시사한다. 30억 달러 제공 약속 중 5억 달러는 집행되었는데 나머지 25억 달러는 어떻게 되었는지 국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민족적 협력과 상보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차관이라면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25억 달러가 제공되지 않았으면 서명 당사자가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북한 당국은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이행을 재촉하지 않을까. 적에게 약점 잡힌 사람이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되는 수도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밀 문서를 알고 지명한 것인가 모르고 한 것인가. 알고 했다면 의도가 불순하고 모르고 했다면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 물을 게 많다. 1. 국회는 대북 송금 사건 특검을 다시 결의해야 한다. 2003년의 수사는 이 비밀 합의서의 존재를 모르고 진행되어 틀린 결론을 내렸다. 현대그룹이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낸 5억 달러는 사업 이권 확보용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으로 위장한 뇌물로서 사실상 핵미사일 개발 지원금이 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아웅산 테러와 대한항공기 폭발을 지령하고 핵개발하던 김정일이 인도적 지원 대상이라니. 2. 나머지 25억 달러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북한 정권으로 비밀리에 보내졌는가? 25억 달러를 2000년 6월부터 3년간 제공한다고 했는데 현대 이외에 다른 대기업들을 내세워 현대식으로 송금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3. 국정원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추적하였던 13억 5천만 달러 추정 미국 내 김대중 비자금 의혹과는 어떤 관계인가? 국정원은 그중 1억 달러가 김홍걸의 중국 내 투자를 통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구조임을 파악하고 미국 FBI와 공조 추적하였고 김홍걸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본도 확보했다. 4. 이 합의문은 노무현 정부에 인계되었는가? 5.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 되면 북한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약속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은 없는가? 6.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합의서의 존재를 알고도 지명한 것인가? 7. 이렇게 약점 잡힌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기사를 올려놓고 저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인사청문회 중계를 지켜보았습니다. 주호영, 박지원 씨 사이에 이런 문답이 오고 갔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증거를 댈 텐데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증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는 6.15 평양회담 특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5억 불이 간 건 전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지원, 그렇습니다. 주호영, 그렇죠?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지원, 저는 안 했습니다. 물론 이 박지원 씨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주호영, 안 했습니까? 남북 합의서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만 띄워봐. 불 좀 꺼주고. 남북 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의 쭉 내려가고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박지원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주호영 맞죠? 박지원 거기에 어디가 5억 불 들어가 있습니까? 이 때문에도 박지원 씨가 상당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호영 경제협력에 관한 박지원 말을 맞고 그걸 공개를 하시려면 똑똑히 하세요. 완전히 이제 공세적으로 나옵니다. 주호영 자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박지원 씨가 다시 5억 불 문제를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 되죠.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씨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드디어 이제 공세로 나옵니다. 박지원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 다른 의원이 서명 있잖아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호영 의원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지금 이 합의문을 이제 읽어갑니다.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 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 부문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읽고 나서 주호영 의원은 상부의 뜻을 받들어는 남북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 있습니까? 이때부터 박지원 씨가 당황합니다.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주호영 아주 중요합니다. 박지원 네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주호영 없습니까? 박지원 네 주호영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박지원 사실이 아닙니다. 주호영 사실이 아닙니까? 박지원 예 주호영 그래서 이후 시간에는 제가 이 5억 달러분이 어떻게 갔는지는 지금까지 다 나와 있어요. 25억 달러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따져 물어볼 텐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때 마이크가 꺼집니다. 박지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주호영 이거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가져가서 본인 사인이 맞는지 이거하고 대조해서 즉 공개된 남북 합의서에 서명한 박지원 씨의 사인과 대조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박지원 합의서 검토 후에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주호영 이런 중요한 일이 기억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박지원 저는 한참 있다가 저러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주호영 지금 선서하셨고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 합의서의 사인하고 문건 양식 똑같습니다. 양쪽이 대북 특사로 가셨다는데 이런 중요한 문건에 사인한지 안 한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지원 저는 그렇게 사인한 적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호영 틀림없습니까? 박지원 예. 주호영 이 문건이 위조입니까? 박지원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주호영 기억이 안 납니까? 사인하신 적이 없습니까? 박지원 없습니다. 주호영 없습니까? 이 문건의 존재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사실과 다른 박지원 글쎄 어떠한 경로로 주호영 대표께서 입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되었고 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예. 하지 않았다고 사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애매한 발언으로 일단 끝났는데 그 뒤부터 다시 박지원 씨의 말이 강경론으로 선회합니다. 원본을 가져오라. 이 문서는 조작된 것이다 라고 했다가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런 말은 오고 갔는데 서명한 적은 없다. 이것은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이 전한 말입니다. 다시 바뀌다가 다음 날에는 조작이다. 문서 제공자의 실명을 공개하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믿을 수밖에 없는 전 정부 고위직 인사가 준 것이라면서 제발 나를 고소해달라. 그러면 밝혀질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는데 현재까지 박지원 씨가 주호영 의원을 고소했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근데 정부 측에서도 청와대에서는 확인해 본 결과 정부 내엔 그런 문서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확인해 보니까 정부 내에는 그런 문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7월 29일자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많은데 이 2000년 4월 8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할 때 박지원 씨 옆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국정원 대북 전략국장이던 김보현 씨, 나중에 이 사람은 차장으로 승진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서훈 과장, 이 사람은 국정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안보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위조된 것이라면은 박지원 씨는 물론이고 김보현, 서훈 두 사람이 바로 배석을 했으니까 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사람이죠. 화를 내면서 어디서 그따위 위조 문서를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만들어 가져와 가지고 신성한 남북관계 민족 문제에 회치를 하느냐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보현 씨도 더구나 현직에 있는 서훈 씨도 자기 이름을 걸고 그것이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이제 남기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물론 국정원 간부 인사는 대통령이 합니다. 즉 기조실장,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기조실장의 박선원 국정원 특보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박선원 씨는 반미 투사입니다. 이른바 반미 투사예요. 미국 문화원 정부 농성 사건에도 연루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반미 투사인데 이 사람이 노무현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육자회담에도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반미 인사입니다. 반미 인사가 국정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정원장보다 더 실권이 있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국정원이면 뭐냐? 박지원 같은 사람, 그리고 박선원 같은 사람이 한국의 국가정보원을 차지했는데 미국 CIA가 이런 국정원과 과연 협력을 하겠느냐? 국정원에 제공한 정보가 과연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정보기관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 정보의 소스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알려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박지원, 이런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지휘부를 장악한 국가정보원과 미국 CIA가 협력을 하느냐?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느냐? 협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정부와 협력이 되겠느냐? 안 하면은 누가 손해보느냐? 누가 손해봅니까? 문제는 이렇게 됨으로써 김정은이가 딱 박지원의 약점을 잡았다는 거죠. 박지원 씨는 비밀 합의서가 사실로 밝혀지면은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인생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자, 북한도 이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공개하면은 박지원 씨는 그만둬야 되고, 공개하지 않으면은 협박수단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그 국회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가지고 대답을 잘 못한 겁니다. 이런 질문이 올 때 정보기관은 대답하는 공식이 국제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NCND. 무슨 뜻이냐?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북관계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질문이 많이 들어와도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넘어갔더라면은 박지원 씨는 김정은에게 약점 잡히지 않았을 터인데 이게 위조라고 못을 박으면서
부터는 이게 위조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면은 그만둬야 되는 이런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 비밀 합의서의 사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했어요. 만약 주호영 대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힌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나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것을 제공했다 이렇게 밝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런 중대한 문제가 하나 제기됩니다. 그러면 이 합의대로 지켜졌느냐? 5억 달러는 북한에 넘어갔으니까 지켜졌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주었다는 5억 달러는 어디에 쓰였느냐?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25억 달러의 차관과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집행이 되었느냐? 그 뒤에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보니까 김대중 정권 때 북한에 이렇게 차관 뭐 투자 형식으로 들어간 돈이 거의 25억 달러 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약속을 실천한 거냐 하는데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국회가 과연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좀 의문입니다. 아니면은 이것은 기자의 몫입니다. 언론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독자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아요. 이 정도 나왔으면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기자가 2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취재를 했더라면 간단하게 끝날 사안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